노래방 문이 벌컥 열리고 가슴이 움푹 패인 옷차림에 도우미가 들어온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불알 친구의 엄마이자 어릴 때부터 남몰래 좋아했던 미숙이었어요. 어머, 이렇게 잘생긴 영계가 날 불러주다니. 오늘 땡 잡았네? 누나랑 오늘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이미 술에 잔뜩 취한 그녀는 어두운 조명 속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친구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 앞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금지된 사랑,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제 가슴 속 깊은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전 올해 22, 윤태식입니다.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라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듯 연애와 사랑에 대한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전부터 남몰래 품어온 비밀이 있었죠. 바로 제 친구 동수의 엄마 미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동수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방과 후에도 붙어 다니고 주말이면 서로 집을 오가며 지낼 만큼요. 동순의 엄마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20살에 결혼해서 곧바로 동수를 낳아서 그런지 다른 친구 엄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섹시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부엌에서 허리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실 때 드러나는 새하얀 목덜미, 꽉 끼는 바지를 입고 걸레질 하실 때 더욱 도드라지는 항아리 같은 엉덩이, 그런 장면들이 제 눈엔 또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녀의 왼쪽 손목에 크게 남아있던 화상 자국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상처엔 분명 남모를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수 엄마는 20살에 결혼하고 동수를 낳자마자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분이었어요.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그때부터 혼자서 동수를 키우며 살아오신 거죠. 저는 그런 그녀가 더 강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친구 동수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고 동수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내려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서로의 왕래는 줄어들었고 저 역시 바쁘게 대학 생활에 몰두하면서 미숙에 대한 감정도 서서히 희미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술자리였습니다. 다들 반가움에 떠들썩했고 술잔이 몇 차례 오간 뒤에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죠. 그때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성욱이라는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야, 태식아, 너 학교 다닐 때 동수랑 제일 친했잖아. 혹시 동수 엄마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긴장한 티가 날까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무슨 동수 엄마 얘기야? 그러자 성욱은 술 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 동네 치킨집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거든. 맞은편 가로등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한 명 나오는데 순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식 때 봤던 동수 엄마더라고.
특히 손목에 큰 화상 자국, 그거 내가 똑똑히 봤어. 그 말이 떨어지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티를 감추려 애쓰며 성욱을 나무랐습니다. 야, 네가 술 취해서 잘못 본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동수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성욱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니까, 진짜야. 나 그때 소주 한 병도 안 마셔서 멀쩡했다고. 분명히 동수 엄마였어.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동수 엄마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끔찍할 정도로 위험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성욱이가 말한 노래방에 직접 가서 확인한다면 동수 엄마랑 단둘이 있게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걸 스스로 다그쳤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머릿속에선 성욱의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술이 다 깬 후에도 심장은 계속 요동쳤고 저는 수없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소문일까? 진짠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확인만. 그렇게 저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는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죠.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성욱이가 동수 엄마를 봤다는 가로등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네온 사인이 괜히 더 음습해 보였어요.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안쪽에서 노랫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뒤돌아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노래방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앞에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아가씨 한 분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장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으시는 아가씨 있으세요? 얼굴이나 특징 말씀해 주시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풍만한 체형인데 특히 엉덩이가 엄청 커요. 그리고 왼쪽 손목에 큰 화상 자국이 있고요. 사장은 제 얼굴을 잠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근데 손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괜찮으세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동수 엄마가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의자에 앉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목은 바짝 말라왔어요. 맥주를 따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오히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노래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간 제 시선은 그곳에 고정됐어요. 진한 화장을 한 얼굴,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옷차림, 엉덩이를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여인은 제 불알 친구 동수의 엄마, 미숙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녀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어두운 조명 속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제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이렇게 잘생긴 영계가 날 불러주다니. 내가 오늘은 운이 좋은가 보네. 긴장 풀어. 누나가 오늘 기분 확실히 풀어줄 테니까.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들의 친구라는 걸 전혀 모른 채 끈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금지된 사랑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 팔뚝을 가슴에 밀착시키며 비벼대자 제 심장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었어요.
땀이 손바닥에 맺히고 목은 바싹 말라 맥주잔을 들이켰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런 제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눈웃음을 지으며 몸을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누나가 오늘은 특별히 더 잘해줄게. 저는 한마디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선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었죠. 그녀는 제 팔뚝을 쓰다듬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영계 오빠는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오늘 누나가 긴장 다 풀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친구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단순히 한 남자로서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미숙이 제 턱을 손가락으로 잡고 억지로 눈을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술에 취해 흔들렸지만 그 안엔 묘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누나 입술로 촉촉하게 해줘야 입이 열릴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가 제 얼굴로 다가와 입술을 포개는 순간 온몸이 감전된 것 같은 짜릿한 전율이 혀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향기, 달콤하고 촉촉한 입술, 술과 화장의 향이 섞인 기묘한 감각.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더욱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노래방의 어두운 조명, 흐릿한 음악, 그녀의 체온, 그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녀가 먼저 입술을 떼며 웃었습니다. 그거 봐, 누나랑 있으니까 기분 좋아지지?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했어요.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황홀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녀와 헤어지기 전 저는 숨을 몰아쉬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누나,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다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래 연락처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오늘 잘생긴 영계 오빠한테 처음으로 알려줄게. 그녀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더니 직접 번호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어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그녀의 번호만 멍하니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죠. 머릿속에는 온통 미숙의 얼굴과 어제의 순간만 맴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번엔 맨정신에 그녀를 만나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과하고 남자답게 제 마음을 고백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오늘은 일찍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의외로 간단했지만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따 7시에 봐요. 다시 찾은 가로등 노래방, 어제와 같은 방에서 맥주를 따르며 긴장 속에 기다렸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 뒤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울렸고 똑똑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얼굴로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가볍게 훑던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쳤고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너 설마 태식이니? 세상에, 어제 그게 너였어? 두 눈이 크게 흔들리며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친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죠. 밖으로 뛰쳐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저는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크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미숙은 얼굴을 가린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녀는 제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걷는 그녀를 묵묵히 따라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죠. 우리는 말없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얼굴을 스쳤고 발걸음은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미숙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일도 다 틀렸는데 술이나 한잔 할래? 저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이미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골목 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술잔만 비워내다 보니 기분이 점점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그녀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아, 내가 뭘 알고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20살에 결혼해서 동수 낳자마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하루아침에 혼자가 돼버렸지. 어린애 하나 키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고. 낮엔 식당이라고 밤엔 노래방에서 일한 게 전부였어. 동수한텐 차마 말 못했지.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거 알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멀리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죠. 남들은 쉽게 손가락질했어. 화장 진하게 하고 밤마다 취해서 집에 들어간다고.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동수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그녀는 잔을 털어넣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 팔자거니 하고 산 거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비친 세월의 흔적, 왼쪽 손목에 남아있는 깊은 화상 자국. 모든 게 제 눈에는 처절하면서도 눈부시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 감정이 단순한 어릴 적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성인이 되고 다시 만나고 나니 알겠어요. 그건 진심이었다는 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놀란 듯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애써 피식 웃어 보였습니다. 넌 아직 어린애야. 갑자기 무슨 사랑 타령이니?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술자리가 끝날 무렵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밤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열쇠를 꺼내다 말고 잠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술도 깰 겸 라면 먹고 갈래?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단 1초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했어? 아까는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더니 지금은 아무 말도 없네. 그녀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라서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저 너무 떨려요. 그러자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아 끌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이 누나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 온몸을 감싸오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황홀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품어왔던 금지된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친구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였고 저는 온전히 그녀의 남자가 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숙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죠.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밥을 함께 먹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미숙은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태식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꿈 같지 않아? 나도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당신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아무리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숙은 잠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언젠가 동수가 알게 되면 나는 앞으로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 아무도 몰라. 오늘 하루도 미숙 씨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금지된 사랑을 숨기며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미숙집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함께 저녁을 먹고 달콤한 시간을 나누었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난 후 그녀를 꼭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대로 잠시 잠이 들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세상은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에서 덜 깬 채 눈을 떴고 미숙도 놀라 몸을 일으켰죠.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수였어요. 미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본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급히 무언가를 말해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동수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우리 모습을 똑똑히 본 겁니다. 뭐야 이게? 태식아, 너 설마 우리 엄마랑? 동수의 목소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동수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동수는 손을 떨며 주먹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밀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동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그러나 동수는 제 손을 내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너도 엄마도 내 눈앞에서 다 꺼져버려.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미숙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동수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은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고 저는 그 곁에 앉아 차마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어떤 대가를 불러올지 실감했어요. 금지된 사랑이란 결국 언젠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동수가 집을 뛰쳐나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밤마다 미숙의 집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제 잘못으로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술자리에서 입이 가벼운 성욱이 떠들고 다니면서 태식이가 친구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이야기가 동네를 휩쓸었죠.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으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붙었고 날카로운 뒷담화는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해 다니며 눈치만 보는 건 비겁한 짓이었죠. 저는 미숙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제 마음을 말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다시 마주한 자리에 동수도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미숙 씨를 사랑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금지된 사랑이라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미숙은 얼굴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이제는 숨지 마세요. 저한테는 미숙 씨의 모든 상처까지 다 사랑이니까요. 그때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왼쪽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 그 흔적은 언제나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족쇄 같았죠.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흉터, 교통사고로 불타는 차에서 남편을 구하려다 입은 상처예요. 불길 속에서 손을 잡아 끌어내려 했는데 결국 남편은 떠나버렸고 상처만 남았죠. 저는 이 자국이 평생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이 흉터까지 사랑이라고 말해주니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온 삶의 증거고 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수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식아, 너 정말 후회 안 하겠다는 거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절대 후회하지 않아. 미숙 씨를 평생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약속이야. 동수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끝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엄마 울리지 마라. 그럼 됐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걸요. 그 후 우리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은 여전히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관심을 거두었고 결국 우리 둘만의 세상이 자리 잡았어요. 미숙은 더 이상 손목의 흉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매를 걷어 올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는 이 상처도 자랑스러워. 내가 사랑이라고 해줬으니까. 저는 매일같이 그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하천, 동네 시장길, 때로는 아무도 없는 산책로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뭐라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였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미숙은 내 전부입니다. 금지된 사랑이라 불려도 상관없어요. 상처까지 품어주는 게 사랑이라면 나는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을 얻은 겁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흉터일지라도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그마저도 아름다워집니다. 금지된 사랑이라 해도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